어제 오늘 완독했습니다. 그냥 미친 책이네요. 이 책은 미친 책이라는 진짜 표현이 많아요. 오래 읽은 자기계발서들의 핵심 내용이 녹아듯 말 그대로 엑기스인 듯 벌써 어제의 미래의 나를 구성했습니다. 자영업 20년 차인데 20년 전이나 현재의 모습이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 달라진 건 아이들의 성장과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성장 없는 늙은 모습만 남아서 힘든데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뜨거운 눈물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늙었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책을 기다리며 특강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한 청년이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무지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그 황무지.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한 10,000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5년 동안 이제 가슴 고생하면서 전장을 누빕니다. 전쟁이 끝나고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바뀌어요. 양치기로부터 3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르침,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1년 단위 복리. 1년 단위 결과 복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복리의 마법을 알아야 되는데 복리의 마법은 뭐예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을 했는데 진짜 이 책에 그 내용이 또 나와갖고 제가 깜짝 놀랐고 돈만 복리를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 성장을 1년에 20%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년에 20%씩 성장하는 건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게 10년이 1년도 안 빼먹고 누적이 되면 6배가 성장을 하고요. 30%가 10년 누적이 되면 13.7배, 1년에 40%씩 성장하죠? 28.9배요. 1년에 50% 성장하죠? 그럼 여러분이 10년 지나면 57배가 돼요. 두 번째 가르침, 양치기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눈에 띄게 안 성장해요. 사람 키만큼 자라려면 진짜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데도 전혀 이제 멘탈에 타격이 없이 그냥 꾸준히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잔소리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책 한 권 읽고 가슴에서 엄청 꿈틀댐이 정말 요동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조용히 내가 기차 안에서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울림을 줘서 눈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내가 동영상을 찍었다. 퓨처 셀프를 읽었더니 10년 후에 내가 나를 찾아와서 현재의 나를 응원해주고 부탁까지 했다. 미래의 내가 40대 때보다 더 활기차고 똑똑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벌 텐데 60대 가까운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60대 나는 온화하고 눈빛이 빛나고 자신감에 차있다. 매력적이다. 인생을 묻고 싶은 그런 여성이다. 나는 그녀의 부탁을 진심을 다해 들어줄 것이다. 그녀의 부탁이 나의 모든 생활의 1순위가 되었고 될 것이다. 퓨처 셀프 사랑한다. 막 읽는데도 막 가슴이 짜릿짜릿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은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
제가 아이디어가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경험이라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디어에만 그칩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의 단계고 왜 성공을 못했느냐? 그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복리의 마법은 여러분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1년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러면은 기간을 늘리거나 이걸 늘려야 되잖아. 이걸 늘리는 게 뭐예요? 몰입과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여러분 20에서 30, 30에서 40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간이 짧아져도 어때요? 여전히 뭐 5년 하면은 50%로 5년 하면은 벌써 4년 하면은 4배거든요. 50%씩 클 수 있으면은 이건 좀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내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50%씩 발전을 하면은 그렇게 실제로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숫자예요. 이거 보고 많이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장기적인 퓨처 셀프랑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 3가지를 뽑아요. 거기서 메인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 하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냥 거대한 우선순위 3개가 있으면 내 이거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 또 1년 단위 우선순위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찰떡궁합이에요? PDS 다이어리랑 여러분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년 동안 장기적 미래의 나에 대해서 설정하고 매년 단위로 하위 목표 3개가 우선순위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PDS 다이어리를 여러분 쓰실 때 아니면 여러분만의 다이어리를 쓰실 때 우선순위 3개를 설정해서 그거를 칼같이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바뀝니다.